제가 많은 경우에 언제 연락하느냐보다 어떻게 연락하느냐가 재회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핵심이라고 말씀드리는데요. 하지만 늘 예외도 있는 법이죠. 어떤 경우엔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되면 처음엔 이별의 감정이 일시적인 감정이었더라도 진짜로 상대가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아버리거나 여러분에 대한 감정이 소멸해버리기 때문에 재회 시도의 타이밍을 빨리 잡아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두 가지 케이스가 바로 그런 경우이고, 또한 만약 이 경우에 해당한다면 재회 가능성이 꽤 높은 케이스이기 때문에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잠시 접어두시고 자신있게 재회 시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둘 중 한 사람이 욱해서 홧김에 이별 통보를 한 경우인데요. 이 경우엔 보통 이별을 통보한 쪽이 여러분이든 상대방이든 먼저 헤어짐을 말한 쪽에서는 순간적으로 감정이 폭발하여 이별을 통보했지만 보통 하루 이틀 만에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뱉은 말도 있고 분명 상대도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쉽게 이별을 번복하지 못하고 상대가 붙잡아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시간을 흘려보내는 경우가 많아요. 이때 이별을 통보한 쪽에서는 아니 지가 뭐 잘했다고 이렇게 쉽게 이별을 받아들이지? 진짜 나를 좋아한다면 매달려야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이별을 통보받은 쪽에서는 어떻게 이별을 저렇게 쉽게 말하지라는 생각에 상대에게 실망해서 재회 시도를 하지 않거나, 아니면 여러 유튜브 영상에서 상대에게 좀 시간을 주라고 하던데 일단 기다려볼까 라고 생각하며 섣불리 상대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어떻게 보면 서로가 보이지 않는 자존심 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별을 통보한 쪽에서는 네가 나를 이런 말 하게끔 만들었으니 당연히 네가 먼저 사과하고 매달려야지 라고 생각하는 거고, 통보를 받은 쪽에서는 상대의 섣부른 이별 통보에 대한 실망감으로 인해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라고 생각한다든가, 아니면 상대의 마음을 정확히 모르니 시간을 주는 게 맞나, 아니면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놔주는 게 맞나, 이런 고민만 하며 시간을 흘려보내는 거죠. 이때 팩트는 두 사람 다 서로에 대한 애정은 여전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먼저 손 내밀어 주길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 상황에서 누구 하나 먼저 나서지 않는다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로의 감정이 악화되고 오해가 쌓이며 마음이 식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고 이별을 통보한 쪽이라면 먼저 섣불리 이별을 통보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에게 충분히 사과하고 이후 내가 느꼈던 불편한 감정을 솔직하게 말함으로써 여러분의 감정을 정확히 전달할 필요가 있어요. 만약 이별을 통보받은 쪽이라면 상대가 이별을 통보한 그 당시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내용의 카톡을 보냄으로써 상대의 감정을 받아주면서 동시에 여러분이 잘못한 점이 있다면 사과를 덧붙일 필요가 있죠. 여러분이 어떤 쪽이든 자존심을 세우다가는 자칫 상대를 영영 놓칠 수 있다는 걸 명심해 주시고, 혹시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 연락해야 할지, 먼저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감이 안 잡히시는 분들은 해당 영상의 댓글에 여러분의 사연을 남겨주시거나 1:1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이어서 두 번째 케이스는 상대가 애정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이별을 통보한 케이스로, 문제의 시작은 연락의 빈도나 아니면 데이트 횟수 또는 나만 이 연애를 위해 노력하는 것 같은 느낌이 지속적으로 든다든지 뭐 이런 다양한 이유로 상대는 여러분이 자기를 진짜 좋아하는 게 맞나라는 고민을 계속해왔을 겁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이런 이유로 상대에게 이별을 통보한 입장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 경우에서 문제의 핵심은 서로가 생각하는 사랑의 모양이 다르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는 사랑을 동그라미 모양이라고 생각하는데 상대는 사랑을 세모 모양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상황에서 내가 상대에게 동그라미 모양의 사랑을 아무리 줘봤자 상대는 사랑한다면서 왜 나한테 이렇게 행동하지? 왜 사랑을 안 주지? 이런 상황이 발생하죠. 좀 더 직관적으로 설명해보자면, 나는 연애에서 연락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 상대에게 연락의 빈도로 애정을 표현하는데 상대는 그만큼 나에게 연락을 해주지 않는 걸 보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상대는 연락보다는 만났을 때 잘 챙겨주는 게 본인의 사랑 방식이라서 본인의 방식대로 최선을 다했던 건데 나는 그동안 그걸 사랑으로 느끼지 못했던 거죠. 만약 여러분이 이런 이유로 헤어진 상황이라면 이 경우에도 역시 시간이 무의미하게 지남에 따라 오히려 서로에 대한 오해가 쌓일 확률이 높은데요. 서로 애정하는 마음은 있지만 서로 다른 언어와 방식으로 소통해왔기에 이별 후에도 각자의 방식대로 상대를 해석하고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면 서로가 생각하는 사랑의 모양의 다름을 인정하고 상대방이 생각하는 사랑의 모양을 이해하고 존중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내용을 카톡에 담아 본인이 헤어지고 느낀 점이나 그동안 상대를 이해하고 공감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하고 상대에게 전달한다면 이 역시 재회 확률이 낮지 않은 케이스죠. 이 상황에서 보다 구체적인 관계 개선에 대한 솔루션이 필요하다면 책을 한 권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바로 정혜신 작가님의 당신이 옳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상담을 하는 저에게
저에게는 마치 바이블과 같은 책인데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공감에 대해서 정확히 짚어주며 어떻게 상대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책이니 꼭 한 번씩 읽어보시길 권해드려요.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 관계를 이어가다 보면 갈등과 다툼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때 내 자존심을 세우기보다는 솔직하게 상대에게 내 감정을 전달한다면 상대 역시 여러분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그게 여러분이 그토록 지키고 싶은 사랑을 가장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나 상대의 마음에 대한 확신이 없어 먼저 용기 내기 어렵다면 1대1 상담을 신청해주세요. 여러분의 상황을 임상심리사의 관점에서 정확하게 분석 후 여러분이 지금 정확하게 어떤 상황이며 재회를 위해선 뭘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다가오는 연말연시 여러분이 다시 사랑을 되찾길 진심으로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칠게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